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준입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보여드릴 내용은요, 모던 웹 클라이언트 디벨롭먼트입니다. 이제 부제로는 앵귤러 JS, 부트스트랩, jQuery와 같은 클라이언트 측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본이고요. 기타, 이제 모던 웹 디벨롭먼트, 모던 웹 클라이언트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현대적인 이제 웹 개발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는요,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들처럼 앵귤러.js라든가 부트스트랩 그리고 C# 기반의 ASP.NET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은 이제 데퍼.NET과 같은 이제 마이크로 ORM 등등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미지 자체를 제가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요. A, B, C, D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웹 개발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측은 부트스트랩으로 UI를 이제 가지고 그다음에 서버 측은 C# 베이스.넷을 사용한다는 거. 데이터베이스는 최근 들어서는 제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 ORM 도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라이브러리라든가 데퍼닷넷과 같은 이제 ORM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에는 그냥 ABC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던 웹 클라이언트 개발은 이제 현대적인 웹 개발은 이제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웹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돌아보기, 역사를 한번 보고요. 현재 이제 어떤 것을 많이들 사용하고 그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에서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제가 준비해 놓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거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웹 개발할 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이제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를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이제 가져가는지, 어떻게 웹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응답하라 1994. 자, 20년 전에 현재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은요. 1994년 지금 2014년이니까 정확히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이제 응답하라 1994 1994년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때 이제 여름이 한참 더웠었죠. 그래서 더웠는데 그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장 많이 돈 주는 게 이제 노가다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94년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노가다 하다가 이제 더위 먹고 이제 힘들어 했던 시절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자, 어쨌든 응답하라 1994. 이제 이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HTML 기반이고요. 이때만 해도 그냥 HTML이 최고였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일반 태그와 링크와 이미지 태그 등등을 가지고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정도가 일반적이었던 시절이고요. 제가 이제 조그맣게 마퀴 태그라고 써놨는데 마퀴를 넣어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즘이야 이제 마퀴 태그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 시절만 해도 이제 마퀴 태그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에다가 굴러가는 이미 이제 텍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사용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이트의 게시판 가보면 화려했었죠. 그냥 깜빡깜빡 거리고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측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등등등 움직이는 어떤 텍스트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마퀴 태그 하나만 잘 써도 좀 웹을 아는구나, HTML을 아는구나 했던 시절이 바로 20년 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웹 개발은 웹이라는 거는 HTML만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HTML이라든가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이제 세 개의 핵심 기술을 사용해서 그 웹페이지를 꾸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HTML로 어떤 UI를 만들고 CSS로 꾸며주고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동적인 기능을 구현해준다. 이게 웹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이런 HTML. 자, 이런 HTML은 말 그대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헬로 월드 테크데이즈 2014 코리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 태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웹브라우저에 어떤 이미지 같은 거를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div 태그 같은 걸로 이제 어떤 텍스트를 표현하고요. 이거에다가 어떤 div 태그라든가 id라든가 뭐 샵 id, 점 클래스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전체 div 태그는 볼드체로 보여주고 샵 id가 원인 거는 컬러 레드로 하고 점 매니 이제 그 클래스가 메인인 것은 뭐 이제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체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볼드체 레드의 이탈릭체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바로 스타일시트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HTML, 스타일시트,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이제 웹페이지를 꾸며줄 수가 있느냐? 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라인 오브 비즈니스라고 해서 실제 웹에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한다. 웹을 단순하게 출력하는 용도가 아니라 비즈니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자, 클라이언트 측은 여기까지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측 웹 개발 기술은 얘네들을 사용하고 실제 서버 측 기술, 서버에 있는 어떠한 기능을 이제 뿌려주고 싶다. 그때는 C# ASP.NET과 같은 서버 측 기능과 SQL 서버 같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같이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어야지 하나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그 집합이라는 거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제 각각의 모든 이제 요 내용들이 제가 다 강의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구성 요소를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강좌에서는 서버 측 기술보다는 클라이언트 측 기술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기술의 발전 순서들은 요러합니다.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나오고요. 중간에 뭐 이제 얘네들이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을 뭐 이제 그 리아라고 해서 리치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플래시라든가 실버라이트 같은 기술이 나왔었고요. 자, 플래시하고 실버라이트 기술보다는 이제 좀 더 뭐 AJAX라든가 jQuery 그리고 HTML5가 나오면서 웹 표준에 대한 그 이제 기능이 좀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측도 MVC라든가 스파라든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웹 클라이언트 측 개발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패턴별로 어떤 패턴, 뭐 MVC 패턴이라든가 MVVM 패턴 같은 패턴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으로 웹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야. 일단 이제 HTML, 스타일리스트, 자바스크립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플러그인 기반의 리아, 리치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라 불리는 리아가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플래시라든가 실버라이트.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잡스 형님이 한마디 하시죠. 뭐 이제 플래시가 이제 쓰레기라고 무겁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HTML5를 밀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HTML 4.01이었었죠. 근데 HTML5로 이제 아직도 이제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HTML5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플래시하고 실버라이트가 거의 멈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버라이트라든가 플래시가 하던 역할을 주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UI 쪽도 인터랙티브한 쪽도 자바스크립트로 사용하고요. AJAX를 사용해서 뭐 이제 모든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뭐 오토 컴플리트와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경우도 구현을 하는데 기존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했어요.
근데 이 기능 자체를 구현하는 게 까다롭고 이제 귀찮다 보니까 이런 거를 도와주는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jQuery라는 겁니다. jQuery는 이미 5년 전에 대세가 됐습니다. 웹 개발할 때 jQuery를 모르면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jQuery가 이제 각광을 받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거죠. 웹 브라우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웹 브라우저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jQuery 같은 경우는 단일 API를 통해서 여러 개의 웹 브라우저를 다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jQuery가 각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가장 이제 웹 쪽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바로 이 jQuery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HTML5 웹 표준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테이블 태그가 웹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테이블 태그가 사라졌어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테이블 태그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현재 국내에 있는 뭐 이제 주요 포털 사이트 여러 군데에 가서 다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 해가지고 이제 테이블 태그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즉 메인 페이지는요 다 div 태그와 같은 웹 표준 관련된 태그들이 주요 사용되고요. 즉 레이아웃 관련된 거에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레이아웃을 다 테이블 태그로 작성했었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한 6년 전, 7년 전부터 갑자기 웹 표준이라는 단어와 함께 웹페이지에서 테이블을 쓰지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테이블도 이제 웹 표준에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레이아웃을 할 때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지 말고 div 태그와 같은 레이어 태그를 사용하자라는 게 하나의 이제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메인 페이지에서 테이블 태그를 보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많은 사이트들이 아직도 테이블 태그로 레이아웃을 잡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오래된 버전들도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어떤 강의라든가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사이트들 만드는 거에 보면 레이아웃에 테이블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트렌드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HTML5 이전에는 어떤 태그 자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XHTML이라고 해서 뭐 이제 도큐먼트 타입이라든가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태그가 이렇게 길어졌었습니다. 하지만 HTML5가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 타입은 그냥 HTML만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 HTML 태그하고 메타 태그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된다라는 거.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링크 태그의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CSS 이런 것도 생략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HTML5의 기본 태그는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웹페이지가 모바일 퍼스트, 즉 모바일을 기준으로 웹페이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에 맞게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3, 4년 전만 해도 일반 데스크탑 버전 따로 모바일 버전 따로로 이제 하나의 웹페이지를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제작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서 모바일을 기준으로 하되 모바일은 모바일에 맞게 보여지고요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에 맞게 보여지게 하나의 페이지로 가는 게 요즘 추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을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 CSS의 스프라이트 기능상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특정한 부분을 이제 CSS의 CSS 코드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에 만약에 5개 이미지가 보여진다면 실제로는 로드는 이미지 하나만 로드하고 스타일시트를 통해서 요만큼만 보여주고 요만큼만 보여주고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게 해주는 CSS 스프라이트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 로딩할 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 조금 이제 용량을 적게 먹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페이지 사이즈가 좀 더 작게 가게 해주고 싶다
한 번 로드할 때 이미지 하나 로드하고 5번 사용하게 해주고 싶다. 뭐 그런 기능을 CSS 스프라이트 기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CSS3의 미디어 쿼리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근의 웹브라우저들은 대부분 CSS3를 지원하다 보니까 웹페이지 레이아웃이라든가 웹페이지를 꾸밀 때 데스크탑 브라우저하고 모바일 브라우저에 맞게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해서 동일한 하나의 웹페이지가 모바일 버전에는 모바일 버전에 맞게 작게 보이고 일반 데스크탑 웹브라우저는 데스크탑 웹브라우저에 맞게 최적화되어 보이도록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부트스트랩과 같은 CSS UI 프레임워크는 이 CSS의 3의 미디어 쿼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프레임워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타이핑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전용 프레임워크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HTML5를 위해서 HTML5의 기본 템플릿, 기본 뼈대를 위해서 HTML5 보일러플레이트와 같은 이제 그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SS 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부트스트랩, 뭐 최고죠, 최고. 부트스트랩. 이제 CSS UI 프레임워크 중에서 최고는 부트스트랩이다라고 이제 제가 감히 말해줄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jQuery가 역시 최고입니다. 그리고 올인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MVC 프레임워크 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스파 프레임워크는 자바스크립트 스파 프레임워크 중에서 유행하는 것은 앵귤러.js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앵귤러.js가 그리 각광을 받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프론트엔드 쪽, 그 웹 클라이언트 쪽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앵귤러.js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렌드도 살펴보면 jQuery,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개를 검색해 보니까 jQuery가 가장 많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UI 프레임워크는 부트스트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MVC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어떤 이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앵귤러.js가 거의 탑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뭐 노가웃.js라든가 백본.js, 엠버.js 같은 경우는 거의 밑바닥인데 앵귤러.js라든가 부트스트랩이라든가 jQuery 같은 경우는 거의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의 어떤 웹 개발을 진행한다 하시면 jQuery는 기본이고요. 부트스트랩도 기본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웹 개발하는데 문제 없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면 앵귤러.js도 사용해 보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웹 개발 현대적인 웹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3개를 꼽으라면 이 3개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jQuery이고 두 번째가 부트스트랩, 세 번째가 앵귤러.js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적인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웹 클라이언트 측 프론트엔드는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js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학습을 진행하시고 선별적으로 이건 쓰겠다, 이 기술은 쓰겠다, 안 쓰겠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제 그 모던 웹 클라이언트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웹 개발 관련된 어떤 단어들,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랩, jQuery, 앵귤러.js에 대한 소개는 따로 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그 이제 간단한 이제 소개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